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9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9시간 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이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4번에 걸쳐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그러는데 계속 거부했었죠. 그렇게 거부하다가 갑작스럽게 이거 본인 발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요일에 수원지검에 전화를 해서 내가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랬다는 건데,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제 여러 군데 유튜브 기사 다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우선 본인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왜 조사를 받았는지. 그거는 본인 주장이니까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더군요. 반부패 강력부. 왜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던 시점, 그게 2019년 3월 이 시점이죠. 그 시점에 반부패 강력부에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건데, 그때 구성원을 위해서, 반부패 강력부 구성원을 위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부패 강력부가 본인이 조사를 안 받으니까 다른 검사들까지도 다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총대를 메고 나가서 조사를 했다.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검찰 조사에 왜 그동안 불응했냐 그랬더니,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면서 반부패 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외압 혐의 이거에 대해서는 반부패 강력부 검사들 누구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었죠. 문무일 검찰총장한테도 보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놔야죠. 나는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걸 입장을 내놔야, 우선 사실 여부, 보고 받은 것이 사실인지 그 문제하고 이런 거, 그거는 아마 검찰이 서면으로든 어찌됐든 간에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죠. 검찰이 이성윤 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거니까 이성윤 지검장의 의견을 다 듣고 그걸 다 반영해서 처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변호인의 입장문이 어디가 허점이냐? 곳곳에 다 허점입니다. 우선 반부패 강력부 구성원을 위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우선 4번에 걸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바람에 이미 반부패 강력부 관련자들은요, 검찰이 조사 다 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정말 내가 안 나가니까 당시 반부패 강력부 검사들, 구성원 이런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는다고 했다면 첫 번째 불렀을 때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 다른 강력부 구성원들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그동안에 다 딴 사람들은 조사받았는데 지금 뒤늦게 조사받아가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 응하지 않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공수처에 이미 본인이 공수처 이첩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이첩했죠. 그 당시 공수처는 검사들 뽑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이첩하면 뭐합니까? 다시 돌아올 거 뻔한데. 그래서 사실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어찌 보면 시험에 들게 한 셈이 돼버렸죠. 김진욱 공수처장에서 자기하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하고 2명만 임명된 상태에서 황제 조사했던 거 아닙니까? 기록도 안 남기고. 그 바람에 공수처는 망가져 버렸습니다. 수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공수처장이 대우한다고, 예우한다고 자기 공식적인 차량, 공수처장의 차량을 내주고, 또 과천 청사 밖에서 꼭 이렇게 무슨 간첩들 접선하듯이 거기서 해서 그게 또 CCTV로 들통이 나고 이러면서 공수처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초반부터. 그 망가지게 한 하나의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리고 자기가 계속 이첩하라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황제조사 받아놓고 지금 와서 이첩될 수밖에 없다. 아니죠. 이첩 안 돼도 됐던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그래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이첩해봤자 어차피 돌려준 거, 실제 공수처가 재이첩했습니다. 공수처로 넘어온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앞뒤가 맞지 않고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뭐 황당한 부분이고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보고하고서 당시 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부분을 처리했다 하는 거는 이제 보고했는지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문 총장도 당시에 이걸 보고받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별개로 문 총장이 밝혀야 될 부분이다. 아마 그건 뭐 검찰은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제가 왜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하냐면, 자,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왜 지금 뒤늦게 4번 불응하다가 지금 나왔을까? 그거는요, 기소 가능성이 나오죠. 기소를 곧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소를 늦추기 위해서. 왜냐면 최대한 날짜를 길게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출두를 하면 이 출두한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를 하고 검토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게 지금 막바지입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원래는 지난주 내로 후보 추천을 할 것이다. 후보 추천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하면 그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청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과정이죠. 뭐 물론 그 사전에 다 조율을 통해서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과연 포함될 것인가 포함되지 않을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는데 그거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 법조 기자들도 그거 취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로 올라갈 것인가, 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의 그냥 짐작 예측이었죠. 지금 어떤 것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확인된 것도 없고요. 다만 기소 가능성이 생기니까 아마 부담은 생길 거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성윤을 다시 검찰총장 후보로 올린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아마 법무부에서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할 겁니다. 제가 사전에 조율을 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외 토픽감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법무부 차관도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질 직전에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해외 토픽감이죠. 아마 뉴욕타임스에 또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다? 글쎄요, 그 자신있게 그거 만든다고 누가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거는 뭐 점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마 그거는 문 대통령이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럼 문 대통령의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법무부에서 이성윤을 검찰총장 후보로 올리지 않는 방법이죠. 사전의 조율을 통해서. 근데 그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저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성윤은 왜 이렇게 최소한 자꾸 최대한 그 기소 시기를 늦추려고 하느냐? 그거는 자기가 검찰총장 후보로 들어가기 위해서죠. 아마 물밑에서는 지금 상당한 정도로 검찰총장 후보에 넣어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는 이제 이 수사 대상에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글쎄 과연 그럴까요? 이 대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 그때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죠. 8월 초에 내정을 하는데 언론 보도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사모펀드 논란, 그 다음에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 뭐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 그 다음에 그 사모펀드에 개입했다는 조국 전 장관 조카는 해외로 튀어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의혹이 언론에서 하나둘씩 생기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8월 27일 날 대대적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그때 뭐 27군데 얘기도 있었고 뭐 30군데 얘기도 있었죠.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자, 압수수색을 하고 나니까 이제 청문회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청문회 날짜를 제대로 못 잡고 야당에서 뭐 비토하고 이러니까 자가 청문회를 했었죠. 자기가 뭐 기자들 불러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청문회를 9월 6일 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되고 청문회를 마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어차피 기소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청문회 날 9월 6일 날 밤 11시 청문회가 끝나기 한 1시간쯤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러니까 후보자죠. 당시에는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전격 기소를 합니다. 조사도 안 하고 못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9월 7일, 9월 6일 그 1시간이 지나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난다. 아마 이런 식의 판단하에서 나중에는 결국 그게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부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장관에 취임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인의 사건, 뭐 표창장, 뭐 위조, 뭐 이런 부분에 본인도 연루가 됐다. 뭐 이런 그 검찰 수사가 하나둘씩 나오니까 결국 10월 14일에 사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수사를 받다가 장관에 임명됐는데 결국 한 달 남짓 장관직에 있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렇게 수사를 받고 이런 와중에 만약 검찰총장 후보가 된다.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 임명을 하겠죠. 되면. 안 되면 뭐 모르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은 지금 현재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 임명을 할 텐데 만약 그랬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조국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그 결론은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선 윤석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때는 윤석열이 끝까지 수사를 밀어붙여서 뭐 그것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 반열에 뭐 오르고 지금 뭐 지지율이 뭐 그 일치월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만약에 총장 후보로 올라갔을 경우에 수사를 계속할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내가 총장 후보면 수사 계속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 검찰이 정말 그렇게 할까 여기에서 이제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이라는 사람의 판단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가 됐다. 그러면 조남관 총장 대행은 지금 총장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윤석열 같으면 조국을 계속해서 수사를 했는데 조남관은 이성윤을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총장이 됐다고 수사를 안 받는다. 불체포 특권이나 뭐 아니면 면책 특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은 그런 거 없습니다. 법무장관도 당연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과연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할 수 있을까? 하면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저의 판단은 아마 그 상황이 되면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어차피 본인은 총장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뭐 꼭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원칙대로 복잡한 일일수록 원칙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총장 후보가 됐든 되지 않았든 당초의 방침대로 아마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가 됐을 경우에 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임명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이제 법무부에서 추천할 때 거기서 빠져버리면 뭐 그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초의 계산 내가 총장이 되면 아마 수사 중단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계산이 틀려지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긴 하는데 여하튼 굉장히 이성윤과 조국 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가는 길 등산길 이게 매우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근데 하산길도 이성윤이 조국처럼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 달렸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법무부가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